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소울메이트의 관계가 이상적이고 조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소울메이트의 관계는 자,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소울메이트. 이 소울메이트에 대한 내용들 좀 볼게요. 소울메이트는 뭘까요? 소울메이트와 관련해 많은 추측과 오해가 있습니다. 소울메이트가 뭐냐고 물으면, 자, 소울메이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영혼의 단짝, 일생에 하나뿐인 최고의 인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소울메이트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에 빠지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별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이 특별한 한 사람이 수많은 생애들을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뭔가 몇 번의 생애에 걸쳐서 나만의 어떤 인연, 나만의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한 이번 생애에서도 그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만났던 패밀리들 중에서도 뭔가, 그쵸? 운명의 인연, 운명의 연인, 소울메이트를 기다리는 도반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많은 영혼들은 이 생애 저 생애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마주칩니다. 서로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혼들끼리 막 돌아다니다가 이번 생에도 만나고 저번 생에도 만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나는 영혼들이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서로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만난다. 자, 이 우정은 비물리적 세계 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본질적인 면에서 협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친구가 된 영혼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성장을 과거에 함께 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모든 물리적, 비물리적 만남은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전생에 당신이 어떤 영혼과 함께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뤘다면 그 영혼과 다시 작업하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영혼과 같이 아름다운 성장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다음 생이든 몇 번의 생일 지나서든 당연히 그 친구랑 함께 하고 싶죠. 왜냐면 이 친구랑 하면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몇 번의 생에 걸쳐서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생에도 이제 만나려고 한다. 그래서 좀 자주 만나는 영혼이 있다 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는 소울메이트는 항상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소울메이트의 관계가 이상적이고 조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소울메이트의 관계는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여러분의 평상시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은 소울메이트가 천생연분이어갖고 만나면은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사랑이 막 넘쳐나고 막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의 소울메이트는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될 확률이 높다. 당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소울메이트는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소울메이트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가 가진 목적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끌어당겨진 모든 사람은 당신의 진동수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온 이유는 당신의 진동수와 그들의 진동수가 어떤 부분에서 일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당신은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소울메이트의 관계에서도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꿔오던 상대를 만날 때 사랑에 빠지고서는 막 꿈꿔오던 사람 만났을 때 그래, 이 사람이 내 소울메이트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관계가 깨지거나 사랑했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나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태를 수습하느라 몇 년간 애를 쓰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성격적 결함이 있거나 뭔가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은 내 소울메이트가 아닌가 했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소울메이트였습니다. 그 사람이 소울메이트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많은 소울메이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울메이트가 한 명이 아니다. 여러 명이다. 자, 여기부터가 좀 약간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뭔가 이상적이고 너무 편안하고 그런 존재가 소울메이트가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소울메이트가 여러 명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만나고 이 사람은 내 이상형이야 했던 사람도 있죠. 그래서 처음엔 너무 좋았어.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무 좋았던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소울메이트 맞다고요. 예컨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할 때는 이제 초반에 너무 좋으니까 결혼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만나다 보니, 결혼해서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니 왼수가 되지 않습니까? 남편도 왼수여, 와이프도 왼수여, 왼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소울메이트가 맞다고요. 처음에는 나를 너무 설레게 했지만 지내다 보면서 날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소울메이트다. 근데 소울메이트는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거울의 역할이다. 바로 옆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소울메이트다. 내 이 진동수에 공명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진동수에 공명을 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나한테 온 것이다. 당신은 거울을 보면서 배웁니다. 당신이 환생할 때마다 무려 20명 정도의 다른 영혼들과 계약을 하는데 서로에게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해서 통일을 합니다. 이들 영혼들은 당신의 자녀, 절친, 남편, 아내, 원수, 상관, 사업 파트너 또는 그 밖의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의 그 영혼들과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절친이든 뭐 스승이든 제자든 뭐 아니면 사업 파트너든 왼수든 뭐가 됐든 간에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을 내 삶에 내가 선택해서 불러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당신을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인격을 가진 당신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길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토록 많은 영혼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주는 진동의 원칙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죠. 예시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조라는 이름의 영혼이 있습니다. 조는 지금껏 여러 생애를 살아왔지만 물리적인 차원에서 무력함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무력함 때문에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 증상까지 얻게 됐습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폭력적이고 막 술에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존적으로. 한편 자기 존중과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는 메리는 늘 차선책만 선택하면서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 조와 메리는 각자의 삶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진동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면서 각자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메리는 알코올 중독자 조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조는 어떤 사람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메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 과제를 만나게 되고 기존의 대학 교육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는 어긋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전 생애들에서는 현실에 굴복하고 살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진동수는 바뀌면서 조는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메리는 조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일시적인 만남이며 그녀가 배운 교훈을 그와 나눌 수 있는 만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의 카운셀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조와 연인 사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조와 메리는 새로운 진동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른 소울메이트와 연결이 됩니다. 자, 요게 굉장히 재미있죠? 서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무력함을 느끼고 한쪽에서는 자기 존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는 이제 서로 진동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약간 어느 정도 거울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렇게 애인 사이로 지내면서 저런,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뭔가 저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 근데 그 꼴보기 싫은 모습이 잘 생각해보면은 나도 갖고 있는 부분이야. 맞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니까 너무 꼴보기 싫어. 그 모습을 보다 보니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건 나도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흔히 뭐 사람들이 거울 치료라고도 하죠.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행동을 했을 때 야, 저거 너무 꼴보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고치잖아요. 그걸 똑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애인이나 내 가까운 사람, 정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와서 그렇게 막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날 힘들게 하죠.
근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이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끝났고 성장을 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과 애인으로서 만나거나 너무 친밀한 사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카운셀러랑 그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서 어떤 뭐 고객이나 환자로서 아니면 여러분과 스승과 제자로서 그렇게 만날 수도 있다. 지나가고 나서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연애를 할 때마다 점점점 좋은 사람을 만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연애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애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울처럼 막 내 안에 있는 것들 막 보여주거든요. 근데 점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뭐냐? 내 내면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별로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돌아봐야겠죠. 내가 지금 어떤 이 연애나 이 이성에 대해서 어떤 관념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